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의 당사자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 한동훈 기소도 장관의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 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맞다고 보고요. 가해자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되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보는 이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건 재촉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자, 일단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저 국회 법사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논쟁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국회 내에서 저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뭐 일단은 현상을 딱 바라보면 그냥 동일 사건에 일단 법적으로 뭐 최강욱 의원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고 합니다만 기소가 됐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강욱 의원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법사위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단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이걸 오히려 지금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말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예를 들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지금 여당에서 요구해서 최강욱 의원이 뭐 질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이 당신 나하고 이해충돌이니까 당신 빠지시오. 질문할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안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니면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미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수긍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질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첨가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긍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야 의원들 간의 다툼에 한동훈 장관이 끼어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이해충돌 문제는 한동훈 장관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라는 곳은 대법원에 그 관련된 질의도 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은 어찌 보면 이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보다 좀 더 명확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사법부 관계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나왔을 때 이건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또 부딪히고 있군요.
자, 이날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이렇게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느냐의 여부 말고도 날선 설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모릅니다.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자, 진정들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는 태도와 어휘의 문제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 한동훈 장관에게 태도, 자세를 먼저 문제 삼으면서 그 따위 또는 대기라는 말로 이제 꺼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부딪힌 상황이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흥분하면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물론 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구원은 뭐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최강욱 의원이 너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질의에 들어가선 안 될 만한 정도의 사실 굉장히 거친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네. 어쨌건 저 자리는 한동훈 장관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썼던 그따위 이런 단어들만 들렸던 것이 아닌가. 물론 한동훈 장관도 다소 경황된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 질문하는 그 소위 저 과정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강욱 의원이 맞는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께서 KBS 조금 정현주 감정을 좀 전 추스리고 부장 질문하셨으면 좋지 개인 않았을까 면접이 생각합니다. 네. 기억합니까? 이 질의라는 게 이게 개인의 위치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질의응답자와 질문자로 나온 자리인데 그 어휘에 대해서는 형식과 좀 예의를 지키는 게 기본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강욱 의원의 좀 거친 언사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지적받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부적절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설전이 변질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의 과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발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비꼬듯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싸움으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시작되니까 최강욱 의원도 거친 말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도 계속 비아냥거리는 투로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 다 지적받아도 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까 이해충돌 문제하고 좀 다른 결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은 고발 사주 사건과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명예훼손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꼬여 있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질의를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입장이 그렇게 돼서 국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감정을 양쪽 다 눌러가면서 네.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원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럴 그러면 때 뭐 국회의원의 태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질타를 받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을 하는 장관의 태도도 역시 오히려 참고 답변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둘의 구원이 워낙 깊이 또 많이 쌓여 있고 또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가해자, 피해자, 피기소된 사람 뭐 이래서 얽혀 있는 굳이 저 두 사람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위치에 쓸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이 법사위원 자격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는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보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조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조율에 앞서서 이런 논란이 야기될 걸 뭐 거의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단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계속 저렇게 속하게 한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저 장면을 보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양당 사제의 격한 설전 말고 저 안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겁니다. 뭐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때도 사실 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일개 장관이 이런 표현 사용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일국의 장관이라고 자기는 또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다만 후에 예. 예, 다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럼 장관이 나갔을 때 감정이 툭툭 튀어나와 버리면 그럼 결국은 장관의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잖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결국 장관이 좀 참아줘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